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변환함수하고 직계함수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는데 이게 그 전에 줌으로 듣는 학생들은 녹음이 안 돼 있을 것 같아갖고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줌으로 듣는 학생들은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앞에 녹화한 거를 보고 참고해서 한번 이제 다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변환함수라는 게 있고 직계함수라는 게 있는데 그 직계함수는 벡터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스칼라가 나오는 함수를 의미하고 그 예로는 이제 평균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 2, 3 요런 벡터가 들어가면 이제 그 출력값이 이제 2.5가 되는 요러한 함수를 직계함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벡터고 요거는 하나 이제 스칼라 값이 나오고 그다음에 변환함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건 차원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냥 벡터가 들어가면은 그대로 벡터가 나오고 스칼라가 들어가면 그대로 스칼라가 나오고 그러니까 입력이랑 출력이랑 차원이 이제 똑같은 함수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x가 들어가면 이제 x 플러스 1이 되는 이런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이 들어가면은 2가 나올 텐데 1,2가 들어가면은 2, 이제 3이 나오게 되겠죠. 이러한 함수를 이제 변환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읽어보고 여기서 이제 예제를 살펴보면 이거를 제가 직계함수랑 이제 변환함수라는 개념을 왜 소개하냐면은 여기에는 지금 S라고 되어 있는 거 제가 판다스 시리즈를 S라고 봤거든요. 여기 이제 어플라이하고 함수를 쓸 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그 쓸 수 있는 종류가 직계 함수는 쓸 수가 없고 변환 함수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람다 x, 그다음에 x는 처음 이제 세 개에 이런 것만 이제 뽑고 싶다. 요거는 함수죠. x가 들어가면은 그 처음 세 개의 원소만 이제 출력해라라는 이제 함수가 되는데 요거를 이제 그대로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처음 세 개의 원소만 이제 잘려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s는 pd 시리즈 이렇게 이제 S라고 요러한 S에 대해 가지고 내가 어플라이 여기 뒤에 쓰는 거를 X가 들어오면은 이제 그 뭐 평균 요런 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여기 1, 2, 3의 평균이 이제 2가 뭐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메시지를 읽어보면은 에러가 나지 않고 이제 여기는 실행이 되네요. 여기 실행이 되는데 이게 각 원소의 그 1에 대한 평균, 그 다음에 그 1 하나의 값에 대한 평균, 2 하나의 값에 대한 평균, 3 하나의 값에 대한 평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우리가 그 기대한 것처럼 1, 2, 3의 평균이 뭐 2 이렇게 나온다든가 그러한 방식이 이제 통하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 시리즈하고 어플라이 메소드에는 항상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 1대1로 뭔가 변환을 해주는 종류의 함수를 쓰고 직계를 해주는 종류의 함수를 쓰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한 대로 동작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왜 설명하냐면은 이게 그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어플라이 이제 요러한 그 메소드를 쓸 때 여기에는 또 직계함수가 아니고 여기는 변환함수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직계함수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뭐 그 mp sum이라든가 아니면 mp min이라든가 이러한 함수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똑같이 어플라이 메소드를 쓰는데 어쩔 때는 변환 함수 종류로 쓰고 어쩔 때는 직계함수 종류로 쓰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되게 헷갈립니다. 지금은 그냥 헷갈릴 일이 없죠. 그냥 여기에 있는 거를 그 어플라이하고 시리즈에서 어플라이하고 그냥 변환 함수를 쓰는구나. 이제 이렇게만 알면은 사실 지금 헷갈릴 게 없는데 나중에 같이 쓰게 되면 좀 헷갈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제가 처음에 있는 이 데이터를 여기에서 처음 세 개의 원소만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 시리즈에서 각각의 원소에 내가 어떠한 이제 함수를 적용을 하고 싶은데 그 함수는 처음 세 개만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이제 이러한 그 함수를 적용하고 싶다라는 뜻의 함수 오브젝트를 그냥 그대로 전달을 하면은 이 변환이 수행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똑같죠. 요거는 이제 똑같은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189라는 게 그 뒤에 센티미터가 사라져서 제대로 변환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잘 보니까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형이죠. 그래가지고 요런 거는 이제 그 뭐 요러한 시리즈는 예를 들어서 이제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이제 연산이 되지 않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숫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숫자로 내가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 처음에 세 개의 원소를 뽑고 그 다음에 요 결과를 인트형으로 바꿔줘라 라는 의미의 함수를 전달을 하면은 타입이 int 64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에는 뭐 나중에 이제 플러스 1 같은 거를 한다든가 이런 이제 연산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좀 더 응용을 하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오브젝트형으로 그러니까 안 바뀐 형태로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얘 자체가 이미 뭐예요? 얘 자체가 또 판다스 시리즈잖아요. 그쵸? 이 전체가 그래서 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언더바 s 임시로 이제 이렇게 받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언더바 s도 당연히 시리즈니까 어떤 함수를 쓸 수 있는데 x int x 뭐 이제 이러한 식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이게 int 64형으로 바뀌죠. 근데 이제 요 함수는 x가 들어가면 int x로 리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러한 함수를 만약에 f라고 하면은 fx는 이제 뭐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냐면 int x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서 이거 대신에 이렇게 바꿔도 같은 동작을 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그 함수 또는 함수랑 비슷한 거. 그러니까 그 좀 더 어렵게 말하면 컬러블 오브젝트가 올 수가 있는데 클래스도 컬러블 오브젝트고 지금 펑션도 컬러블 오브젝트죠. 지금 한 말이 이해 안 되면은 방금 이제 제가 썼던 거. 그러니까 어차피 fx하고 지금 intx하고 좀 똑같은 역할이니까 f 대신에 int로 넣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얘 대신에 뭐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똑같은 코드겠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읽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원래 이제 시리즈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문자열이 되어 있고 뒤에 센티미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여기까지를 하면은 각각의 원소를 이제 세 개만큼 잘라내 이제 변환이 수행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다시 시리즈가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에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내가 어떤 변환을 계속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요것도 많이 쓰고 요것도 많이 써요. 보통 이제 컨디션 좋으면 이렇게 쓰고 뒤에까지 좀 더 생각해갖고 이렇게 함수를 잘 쓰고 컨디션 안 좋은 날은 이거를 여기까지 쓴 다음에 이러면 안 되자고 이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연속으로 쓸 함수를 연쇄적으로 이렇게 걸어주면 됩니다. 물론 이거를 그 저번 시간에 했던 방식으로도 계속 풀 수가 있겠죠. 저번 시간에 이걸 계속 했던 예제죠. 그 다음에 방금 했던 예제랑 똑같은 건데 이거를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요 시리즈 있죠. 여기 시리즈에서 결국에는 이 각각의 원소에 내가 어떠한 변환을 수행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 갖고 처음 세 개만 이렇게 뽑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 각각의 원소에 내가 이러한 거를 이제 적용하고 싶으면은 이거 전체를 판다스 시리즈이지만 이 자체가 뭔가 이 189cm라는 문자열이 의미하는 게 돼서 89 cm 여기에서 내가 이제 이런 거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문자열이 그 브로드캐스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 연산이 거기 판다스 시리즈에 저장된 강열이 브로드캐스팅이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게 가능한 게 그 요렇게까지 하잖아요. 요렇게까지 하면은 얘는 문자열도 아니고 시리즈도 아니고 되게 이상한 형태의 뭐가 이제 중간쯤 되는 형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열에서 쓸 수 있는 연산들이 대부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요렇게 하게 되면은 요거 전체가 그 문자열들의 뭔가 이제 그 수열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수열 버전에 내가 이 연산을 처음 세 개만 뽑는 이 연산을 각각 적용해라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죠. 그럼 내가 이 문자열에서 내가 처음 세 개를 뽑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센티미터라는 문자열을
내가 그냥 그 공백이 없는 그냥 뭐라 그러지? 요 문자열 있죠? 요 문자열로 내가 리플레이스 하고 싶어요. 그럼 원래는 이제 문자열이었으면은 점 리플레이스 CM을 이렇게 이제 바꿔라 라고 하면은 이게 원래 이제 문자열이었으면 이제 되는 건데, 그쵸?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 건데, 이게 이거일 경우에는 그 메소드가 안 먹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str까지 붙이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새로운 오브젝트가 만들어 갖고 이거 자체를 그냥 하나의 문자열인 것처럼 보고 문법을 쓸 수 있다 그랬죠. 요거를 하게 되면 먹힙니다 또. 그쵸? 아무튼 지금 예제는 여기 처음 세개 원소 출력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열이 A, B, C, D, E, F였는데 이 원소별로, 그러니까 얘가 대문자면은 뭐 그 true, 소문자면은 false 이런 거를 이제 리턴을 하고 싶은데, 얘가 이제 그 실제 문자열에 우리가 이런 메소드가 있죠. is, for. 요거는 이제 문자열에만 적용이 되는 메소드였는데, 여기에 S에는 당연히 판다스 시리즈에는 이러한 메소드가 없다고 나오겠죠. 하지만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그냥 반 문자열처럼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이즈 어퍼라는 메소드가 브로드캐스팅이 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데이터 프레임, 이거 피파 자료거든요. 피파 자료에서 여기에서 이제 컬럼들을 뽑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요것도 되고 뭐 요것도 된다고 했죠. 뭐든 이렇게 뽑은 거를 제가 idx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idx는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되겠죠. 이 인덱스에도 str을 이용해서 문자열화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 컬럼들에서 이 공백이 있으면은 나중에 데이터 처리하기가 되게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공백들을 전부 다 삭제를 하고 싶어요. 뭐 언더바로 처리를 한다든가. 그러면 여기에서 replace 공백을 삭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백을 언더바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뭐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편하죠. 요거는 이제 그 판다스 시리즈하고 .str을 쓰거나 아니면 그 판다스 인덱스 지금 요 마지막에 봤던 요런 타입에도 .str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그 문자열 메소드를 되게 편하게 쓸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면은 그 컬럼들의 문자열들이 있을 때 처리하기가 되게 편리해집니다. 요거 있죠? 요거는 그냥 이거 넘파에서 딸려 들어온 건데, 이게 많이 쓰는 코드이거든요. 많이 쓰는 코드인데 저는 또 그렇게 또 많이 쓰진 않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어떤 원소들이 문자열이나 아니면 숫자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일괄적으로 형태를 변환을 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코드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가 있는데 1, 2, 3, 4, 5라는 숫자가 되게 예쁘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데이터 타입 보니까 오브젝트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문자열로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있는 문자열을 다 이제 인트로 바꿔라 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인트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되면은 좋겠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as type int 이렇게 하면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제 실패한 코드에 요거의 올바른 코드가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거랑 이제 뭐랑 똑같냐면은 요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apply 함수를 잘 이해했으면은 여기에 인트를 넣어도 여기는 그냥 그 함수 비슷한 애만 들어가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원소 각각의 s 뭐 여기 int s0 그 다음에 또 int 뭐 s1 이런 변환들이 쭉 수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거를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얘는 이제 그
문법을 잘 이해를 해야지 쓸 수가 있는 반면 얘는 문법을 잘 몰라도 얘가 뭐를 하는 코드인지 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이름만 봐도 타입을 인트로 바꾸라는 거구나. 근데 요거는 사실 그 장점은 그 요러한 코드, 요러한 메소드 말고 나는 그냥 어플라이만 되게 잘 쓸 거야 라고 하면은 외울 게 적어진다는 장점은 있는데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코드가 좀 직관적이진 않죠. 그래갖고 요 코드를 많이 씁니다. 요게 은근히 좋거든요. S1 같은 경우는 여기 1, 2, 3, 4, 5가 오브젝트 타입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S2 같은 경우는 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게 안 돼요. 그쵸? 당연히 하나는 오브젝트 타입이고 하나는 인트 타입이기 때문에 이거를 각각 원소별로 더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 S1은 오브젝트 타입인데 얘를 만약에 인트로 바꾸게 된다면은 그때는 얘가 되겠죠. 원래 이거는 되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S1이 다 숫자가 있고 S2가 다 숫자가 있으면 얘네들끼리 브로드캐스팅 하는 건 원래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숫자형으로 다 이제 바꾼 다음에 브로드캐스팅을 하면은 여기 있는 이제 1이랑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더해주고 여기 있는 2랑 마이너스 2랑 더해주고 3이랑 마이너스 3이 더해주고 그렇게 해서 다 출력값이 0이 나오게 되죠. 이게 반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되어 있는 거를 숫자로 바꾼 다음에 지금 브로드캐스팅을 걸었잖아요. 근데 문자하고 숫자가 있을 때 그 숫자로 되어 있는 걸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브로드캐스팅을 걸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저번에 소개한 적 있는 타이타닉 데이터인데요. 22분이네. 타이타닉 데이터인데 여기에서 이 승객들의 클래스를 나타내는 게 뭐 이제 3, 1, 뭐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비싼 거예요. 비싼 거고 3이라고 되어 있는 건 그거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싼 그 객실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하고 지금 요거는 승객들이 어떠한 항구에서 탔는지를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 두 개가 그냥 각각 이렇게 범주형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그냥 하나로 이제 그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새로운 피처를 만들고 싶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S라는 항구에서 탔고, 그 다음에 S라는 항구에서 이제 3등석으로 탔다. 하면 이제 S3라는 새로운 피처를 만들고, 그 다음에 C라는 항구에서 탔는데, 내가 1등석을 탔다라고 하면 이제 C1이라고 새로운 피처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S가 문자열이고 3도 문자열이면 그냥 각 원소를 이렇게 플러스로 연결을 하면 되죠. 잠깐만요. df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생겼고 지금 요거하고 언뜻 생각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되게 단순무식하게 문법을 하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쓸 텐데 이거는 안 되겠고 그쵸. 왜냐면 여기는 지금 문자열이고 여기는 지금 숫자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가 이제 문자열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먹히지가 않는 메소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앞에 있던 애랑 뒤에 있던 애가 브로드캐스팅 되어서 한 번에 이제 합쳐진 애가 새로운 피처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요거는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한 어플라이 메소드하고 그 다음에 그 스트링 str이랑 뭐 이제 요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해 보여갖고 제가 좀 고민을 하면서 이제 만든 예제인데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한 이러한 테크닉이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 컴프레hen션이랑 요 람다하고 맵을 쓰는 요 조합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이제 요로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이제 똑같이 타이타닉 데이터이네요. 이 타이타닉 데이터에서 내가 어떠한 변환을 하고 싶은데 이 성별이랑 요거는 그 자녀의 숫자이거든요. 요 자녀의 숫자를 입력으로 넣어가지고
내가 이제 새로운 피처를 만들 건데 만약에 이제 여성일 경우에는 0.7,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오는 숫자를 생존율 같은 거로 이제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일 경우에는 생존율이 일단 70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자녀 숫자가 이제 많이 있을수록 거기에는 또 보트를 줘서 생존을 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0.25 곱하기 뭐 이러한 수식으로 내가 이제 F를 계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라는 건 이제 성별이 남성이라는 경우죠. 남성일 경우에는 0.1 플러스 이렇게 차이 난다고? 0.1 플러스 0.15 할까? 아무 0.15 해야 되겠다. 너무 심한 거 같네. 0.15 곱하기 요런 식으로 이제 바꾸고 싶어요. 이러한 함수를 쓰려고 하면은 그 지금까지 이제 했던 방식으로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시리즈 어플라이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어플라이는 보통 x가 이제 입력이 하나 들어와서 이제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입력이 이렇게 두 개 들어와서 출력이 이제 하나로 되는 그러한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 어플라이를 쓰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단 저기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냥 람다하고 리스트를 쓰면 되는데 여기에서 요게 입력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천천히 해볼까? 이렇게 하고 요게 이제 입력으로 들어와서 출력은 뭐가 되냐면은 if 얘가 요거일 경우에는 뭐가 출력되냐면은 얘가 출력되는 거죠. 0.7 더하기 0.25 곱하기 요거 그쵸?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가 출력이 되냐면 얘가 출력이 되죠. 0.2 더하기 0.15 곱하기 이러한 함수를 이제 구현을 하고 싶은 건데 요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화살표를 땡땡으로 바꾸고 앞에 람다를 하면은 뭔가 이제 그 함수가 나온다고 했죠. 이러한 함수를 어디다가 적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플라이 아니지 요 함수를 지금 입력이 이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법을 쓰고 싶거든요. 맵하고 입력이 두 개인 함수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입력 1의 리스트, 입력 2의 리스트 이런 거를 이제 저번에 했었죠. 요 문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거는 클리어 했어요. 요거는 이 자리에 넣으면 되죠. 그쵸? 입력 1에 대응하는 리스트는 df. 섹스가 되겠습니다. 입력 2의 리스트는 df. 이렇게 넣게 되면은 수행이 되죠. 결과를 보기 위해서 리스트화 시키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리스트를 제가 그 어사인을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사인 이렇게 마음만 급하네.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그 소리가 왜 안 들렸을까? 아무튼 여기에 이제 보면은 요 컬럼이 새로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이제 여성일 경우에는 어떤 공식에 의하고 95%가 이제 생존할 것 같고 그쵸. 이 수식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잘 설정이 되고 실제로 뭐 이게 제가 이제 맞추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거 데이터를 보면은 그 여성일 경우 생존율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생존할 확률이 이제 35%고 그래서 주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95%고 그래서 이제 살았고 뭐 70%고 그래서 살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그 요거에 대한 그 확률 값을 우리가 잘 이제 추정을 해서 넣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한정에서.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러한 종류의 이제 변환을 수행하려고 하면은 여전히 이제 뭐 이러한 방식으로 람다하고 맵
그 다음에 리스트 요거를 연속으로 쓰는 방식이 아직도 이제 되게 유용하죠. 그 다음에 요 예제가 또 어려운 예제인데 여기 이제 똑같은 자료예요. 똑같은 자료인데 이번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여기 이름에 보니까 여기는 뭐 미스터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름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거 성별 그러니까 이 호칭 있죠. 이 타이틀을 잘 보면은 요게 성별을 예측할 수도 있고 뭐 혼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예측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 이름 같은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기 있는 얘하고 이런 것들을 따로 빼가지고 타이틀이라는 변수로 이렇게 분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피처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이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여기에 네임 이러한 이름들이 있죠. 이러한 이름들을 일단 이렇게 바꾸면은 제가 문자열처럼 취급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여기에서 심표를 기준으로 스플릿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플릿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애들이 이제 그 얘하고 요게 이제 심표를 기준으로 이제 분리가 되겠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요거는 이제 시리즈니까 다시 이거를 하면 또 그 스트링처럼 볼 수 있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 요 닷을 기준으로 스플릿을 하면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이 코드를 안 쓸 거예요. 여기에서 그 다시 str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문자열에서 마지막에 있는 애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쵸? 이렇게 원래 안 되는구나. 그냥 원래 제가 하려는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 연쇄적으로 계속 변환을 하면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그 원래 이제 제가 하려는 테크닉은 여기에 있는 요거하고 요거를 이제 구분으로 분리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분리하는 게 좀 까다로우니까 여기에서 심표를 그 심표하고 요 스페이스까지 요거를 어떠한 그 구분자로 바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대시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리플레이스 이번에는 요거 있죠. 제가 드래그한 요 부분을 또 똑같이 저거로 바꿔요. 스페이스까지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요 점하고 스페이스까지 요거를 요 그 대시로 바꾸게 되면은 요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플릿 요거로 쪼개게 되면 이거를 기준으로 지금 쪼개지게 되죠. 얘하고 그쵸? 요거는 지금 첫 번째 운소가 뭐예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운소가 리스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소는 요렇게 생겼는데 요것도 리스트죠. 그쵸? 근데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더블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컴프레이션으로. 그렇죠? 근데 요거는 지금 세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가 이제 타이틀. 그다음에 요거는 라스트 네임. 요거는 퍼스트 네임. 이렇게 튜플 언패킹으로 받아버리게 되면은 여기에서 얘하고 다시 이거를 그대로 쓴 요 코드는 같은 코드가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타이틀이 앞으로 오고 라스트 네임이 요거보다 이제 뒤로 가게 되는 성이 이제 뒤로 가게 되는 코드가 만들어지게 되고 내가 이렇게 길이가 3인 리스트를 만들고 싶지 않고 나는 이제 요런 애를 만들고 싶다. 얘하고 이제 요거를 스페이스로 넣고 요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호칭이랑 요게 그 분리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죠. 오타가 있네. 보통은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나중에 쓰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코드가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거하고 이제 모양이 거의 비슷해졌죠? 요거 대신에 뭐 이거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F 스트링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다시 넣어주고 또 이렇게 되고, 그럼 얘를 언더바 리스트라고 내가 받아버리고 이 리스트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게 된다면 위에 같은 결과가 되는데 컬럼 이름만 정해주면 되겠네요. 이거를 이제 타이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는 이러한 메소드에 친숙해도 컴프레hension을 잘 알고 있으면 좀 더 복잡한 이런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코드를 내가 이제 쓰고 싶은데 이거를 이제 수행하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원래는. 그렇지만 그 컴프레hension이나 요 위에 있는 람다랑 이제 맵을 이용하는 요 테크닉을 잘 알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이제 어떠한 그 행들을 바탕으로 다른 새로운 행을 만들거나 그 행들을 이제 그 어떤 특징들만 뽑아서 엎어 쓰거나 이제 요러한 작업들을 수행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요거 제가 저번 학기 중간고사 문제였는데 100점 만점에 30점짜리 문제였어요. 그리고 제 경험상 이 문제를 맞추면은 기말고사에서 되게 못 봐도 A가 나갔습니다. 대부분 틀리고 맞춘 사람이 좀 별로 없어갖고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났던 문제인데 요거를 한번 풀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좀 헤매가지고 시간이 애매해서 요거는 제가 푸는 거를 영상으로 남겨놓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남겨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해볼까?